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뭔가 좀 오늘 화요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주식시장 지난 주말 미국 시장 급락, 그리고 또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도 급락하면서 오늘도 좀 상당히 힘겨웠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보고 과연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지 한번 좀 정리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75%, 다우존스는 0.32%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좀 상당히 힘겹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고용지표 호조 이후에 미중 갈등이 부각되고 이러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이틀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요.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 등이 역시 또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긴축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미중 갈등,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악재들이 연일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UBS 증권에서 내년도의 이익 감소 전망, 자동차 업종을 얘기하면서 포드가 7%대, GM이 4%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마이크론이 3%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악재들이 또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또 아랫꼬리를 달았다, 이 부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2174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2192포인트까지 아랫꼬리를 달고 나름대로 시초가 부근에서 좀 마감을 해줬다. 이 얘기는 분명 아래에서의 저가 매수세도 있다.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1962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다. 환율이 급등했는데 외국인들은 또 순매수를 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이 변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의 자리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기금의 매수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난 금요일과 오늘 이틀 연속으로 또 연기금도 순매수 유입을 했다, 이런 점들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사실 그동안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로 일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매도도 많이 했는데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에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연기금이 오늘 이렇게 좀 순매수를 했다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단을 외국인과 연기금이 받쳐준다면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출액이 좀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나 감소된 그런 수출을 기록하면서 역시 또 우리 시장,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한 수출이 약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종목들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내일은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도 빅스텝을 단행하더라도 크게 악재로서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은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주말에 미국 시장이 어차피 많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주 초반에 흔들린다면은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포인트가 아마도 이제 오늘 오전장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물론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현재의 주가대는 저점을 높인 쌍바닥의 모습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또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내일은 오늘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니까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뭐 전저점을 하회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우려감들도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니까 전쟁 리스크가 다시 커지면서 또 여전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좋지 못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요. 우리 주식시장은 절대 종말이 오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특히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 차례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현 상황을 인내하고 잘 버티고 기회로 삼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갔을 때 크게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요, 지금 뭐 정부에서 증시 안전 펀드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안전판 역할은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022년도 10월 달이라면은 2023년도를 생각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국내 수출도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초가 3%대 하락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큰 폭의 양봉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 역시 나름대로 저점을 높이는 좀 다중 바닥을 기록하는 모습이다. 쌍바닥을 기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도 오늘 1%대 하락을 했고, 지금 보면은 시장에 또다시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21선도 지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뭐 다시 한번 98,000원대, 뭐 10만원대 이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잘 버텼다.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주는 특히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현대차의 급락이 뼈아팠습니다. 현대차가 4%대 하락을 하면서 16만 8천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16만 2천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거의 뭐 그 근처까지도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저가는 16만 6천원이었고요. UBS 증권에서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대차 같은 경우 특히나 이렇게 전저점까지도 하락을 했는데요. 우린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 보아야 될 게 대한민국의 자동차 관련주들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업종이에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서 수요가 상당히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현대차 기아 합쳐가지고 북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7.4%대 기록을 하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기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달러 강세 그리고 북미 쪽 차량 가격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수한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오늘이 이제 기아는 3월달에 저점을 깼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큰 폭의 아래 꼬리를 달았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을 하고 이럴 때 오히려 급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급락을 한 상태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아질 그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주식시장,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 성어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